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긴 커다란 솥. 그 안에서 팔팔 끓고 있는 건 그날 저녁 밥상에 올라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꼬박 하루 동안 끓이고 또 끓여야 겨우 완성되는 그 국의 재료는 바로 일본 활락가를 쥐고 있던 호스트 제왕이었죠. 술집에서 한잔한 뒤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로 귀가한 59세의 아베 히데키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그는 그 냄새를 따라 주방으로 향했고 그곳엔 그의 아들인 타쿠야가 있었죠. 히데키는 취한 와중에도 자취를 하던 아들의 방문에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을 살피던 히데키의 눈은 어느새 아들 앞에 있는 커다란 솥으로 향했죠. 그때 히데키는 단순히 아들이 요리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잘못됐다는 기묘한 기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굉장히 지쳐 보이고 초조해 보이는 타쿠야의 표정은 이 솥 안에 있는 게 함께 먹을 식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타쿠야는 아버지에게 솥 안에서 끓고 있는 국의 정체는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놨고 더 엉망이 되기 전에 막아야 했기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죠. 종이장같이 얇은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것 같은 아들의 표정과 목소리에 히데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범죄를 목격하고 좌절하고 있던 히데키에게 타쿠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라는 말과 함께 그저 자신을 막지만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히데키는 이미 충격으로 술기운이 날아가 맑아진 정신 상태에서 거실에 앉아 아들이 주방에서 사람을 끓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글거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고 들으면 들을수록 히데키는 자신 안에 있는 인륜이라는 것이 함께 끓어서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죠. 그 끔찍한 소리는 오랫동안 집안에 퍼졌습니다. 히데키는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는데 끓이는 순서가 끝났을 때 이미 창밖으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 있던 타쿠야는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부피를 줄이기로 했죠.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거실에 있던 히데키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옆에 서서 남은 뼈를 모았죠. 하지만 히데키는 아들을 도우면서도 자신이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웠고 눈앞에 분명 사람이었을 유해를 보며 불쾌함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뼈를 모두 모아 욕조로 가져가 배수구로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잘게 부수기 시작했죠. 화장실에서는 오로지 뼈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작업을 끝낸 후 히데키는 솥과 커다란 그릇들까지 설거지했죠. 그렇게 모든 작업이 끝나고 이제 문제는 이 결과물들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냐였죠. 오래 끓여 액체화된 건 그냥 변기로 흘려보내면 되지만 도무지 배수구에 버릴 수 없는 크기의 잔해들을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그때 누구의 의심을 받지 않고 이것들을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낸 건 타쿠야가 아닌 히데키였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타쿠야의 말에 거실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히토시는 어느새 아들의 범죄를 주도하고 있었죠. 히토시는 타쿠야에게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에 대해 설명했고 직장에 전화해 일주일간의 휴가를 받아낸 뒤 히토시의 아이디어대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어찌됐든 곧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되뇌며 생각했죠. 이건 완벽 범죄라고 말입니다. 도쿄의 서쪽에 위치한 하치오지시에서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츠치다 마사미치였는데 놀랍게도 그는 니시도쿄의 카리스마라고 불리는 호스트이자 호스트 클럽인 바리칸을 포함한 유흥업소 경영자였죠. 또한 호스트로서의 커리어를 발판으로 잡지 모델을 하기도 했고 이후 호스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TV 진출까지 했었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호스트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한 건 마사미치의 아내였는데 그녀는 마사미치가 11월 22일 아침 출근을 한 뒤 그대로 행방불명됐다고 설명했죠. 이때 마사미치는 주말에 돌아온다고 했지만 22일 오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말이 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가 운영 중인 호스트 클럽 CCTV엔 그가 22일 오전에 방문한 영상이 남아있었지만 그 이후 행보는 추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혹시 마사미치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만한 원한 관계가 있냐고 묻자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는데 그건 용의자를 추릴 수 없을 정도로 마사미치에게 적이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마사미치는 평소 가족은 물론이고 지인들에게 만약 내가 하루라도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줘, 내가 없어지면 살해당했다 생각해줘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주변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당한 것 같았는데 어쩌면 이미 마사미치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걸지도 몰랐죠. 그렇게 저는 마사미치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시작은 그가 화려하게 쌓아올린 커리어에서부터였습니다.
저는 그와 비즈니스적으로 엮여 있거나 동족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마사미치에게 호스트의 제왕 이외에 또 다른 타이틀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츠치다 씨는 야쿠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가게의 매출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점장에게 손가락을 걸라고 하면서 위협했어요. 그는 오래 알고 지내온 주변 상인들로부터 야쿠자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소 자주 보였던 폭력성이 야쿠자와 같았다고 했죠. 또한 황제라는 칭호와 자신이 호스트붐을 만들었다는 과한 자부심으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하는데, 마사미치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다거나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 그의 호스트 클럽에서 일했던 직원은 그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엘리베이터 벽에 꽂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죠. 잿돌이나 클럽에 설치된 노래방 마이크를 던지는 건 기본이었고, 그에게 폭행을 당해 눈에서 피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뿌렸다거나 피어싱을 당겨 귀를 찢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직원을 불러 클럽에서 키우던 금붕어를 삼키라고 강요한다거나 강아지의 배설물을 먹게 했던 그의 이력들은 황제보다는 폭군이라는 칭호가 더 어울려 보였죠. 저희는 이렇게 많은 후보들 중 용의자를 추려야 했는데, 비교적 최근까지 마사미치와 갈등이 있었고 그가 사라진 뒤 평소와 다른 행적이 있다거나 납치를 하거나 위해를 가했을 만한 동기가 있는 인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는 쉽게 나오지 않았고 저희는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조사했죠. 그러던 중 탐정님, 후보 중 딱 하루만 수도 사용량이 3배가 뛴 사람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 후보의 아버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 후보의 이름은 아베 타쿠야로, 그는 마사미치가 운영하는 클럽의 호스트였고 평소 마사미치로부터 부당한 폭행과 폭언을 들었다고 했죠. 심지어 마사미치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걸 고려해야 했기에 저희는 타쿠야의 아버지인 아베 히데키의 집으로 향했죠. 자택을 샅샅이 수색한 결과 저희는 사라진 마사미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타쿠야의 본가 하수 탱크에서 나온 건 바로 사람의 뼈 조각이었죠. 법의학자는 그게 얼굴 부분의 뼈라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거기선 작은 나사 하나가 발견됐고, 조사 결과 그건 티타늄 합금 소재의 나사로 주로 임플란트를 할 때 사용하는 나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던 마사미치 또한 임플란트를 한 이력이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나사가 정말 마사미치의 것이란 걸 증명하긴 어려웠습니다. 나사에 1년 번호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전국에 해당 나사는 임플란트용으로 총 599개가 유통되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발견된 뼈 조각 또한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였기에 DNA를 검출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꼬리를 잡은 증거를 두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고 저희는 지역을 특정해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병원들을 추려냈고, 병원을 돌며 속어법으로 마사미치가 임플란트 수술을 한 날짜를 중심으로 나사의 종류를 비교했죠. 그리고 그 결과 기적적으로 그 나사가 마사미치의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명확한 증거가 나왔고 곧바로 아베 타치야를 체포했죠. 타치야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는데 이때 그는 평소 마사미치에게 가혹행위를 당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쉬는 날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했죠. 이때 타쿠야의 전 아내인 아츠코는 이혼 전 타쿠야는 늘 맞아서 부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번은 더 이상 마사미치의 괴롭힘을 참지 못해 주방에서 칼을 챙겨 죽이고 오겠다며 나가려던 걸 말려야 했었다고 설명했죠. 그러던 중 타쿠야가 살인을 결심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하루는 마사미치가 타쿠야를 호객행위가 금지된 구역으로 보내 역에서 손님 좀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고, 그걸 거부할 수 없었던 타쿠야는 밖으로 나가 호객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처를 순찰 중인 경찰에게 이를 들키게 됐고 결국 타쿠야가 체포된 뒤 마사미치의 호스트 클럽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죠. 호객행위가 금지된 곳으로 타쿠야를 보낸 게 마사미치 본인임에도 그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게 타쿠야의 탓이라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된 만큼 네가 보상해. 마사미치는 타쿠야에게 영업금지 동안 벌어들이지 못한 하루 총 매출과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겼죠. 억지나 다름없는 마사미치의 협박에 타쿠야가 그에게 갚아야 할 돈은 총 1억 원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타쿠야는 집까지 찾아오는 마사미치에게 협박과 괴롭힘을 받아야 했고,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이 모든 일을 해결책으로 마사미치를 살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타쿠야는 생각지도 못한 자백을 했는데 그건 사건의 공범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겐치에이 이치로로 마사미치와 바리칸을 공동 경영하고 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말만 공동 경영일 뿐 그는 평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폭군처럼 구는 마사미치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치로는 타쿠야와 마사미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고 타쿠야에게 다가와 마사미치를 없앨 계획을 공모하게 됐다고 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신문 결과와 결정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건 모두 타쿠야였습니다. 그는 마찬가지로 마사미치에게 원한이 있는 인물에게 접근해 그를 통해 불법으로 권총을 구입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클럽이 오픈하기 전 마사미치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부른 뒤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쿠야가 마사미치에게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은 갚을 돈 없으면 내 운전수나 해라? 타쿠야는 시신을 옮겨야 했는데 이때 그가 부른 건 다름 아닌 아츠코였죠. 당시 두 사람은 아직 결혼한 상태였고 남편의 부탁에 아츠코는 차를 몰고 클럽 앞으로 가 타츠야가 시신을 차에 싣는 걸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타츠야가 향한 곳은 자신의 집이 아닌 아버지의 집이었는데 이때 타츠야는 아츠코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술 한잔 하고 들어와 달라 부탁하며 혼자 시신을 처리할 환경을 만들었죠. 그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 주방에서 미리 준비한 업소용 솥과 파이프용 클리너 그리고 강알칼리성 약품으로 시신을 완전히 끓여 액체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사람의 몸은 쉽게 녹지 않았고 어느새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타쿠야는 결국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히데키에게 범행을 들켰지만 히데키는 이를 말리지 않았다고 했죠. 오히려 중간부터는 시신 처리하는 걸 도왔다고 했는데요. 타쿠야의 자백에 히데키는 저희에게 그의 범죄 계획은 전혀 몰랐지만 이대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었고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타쿠야는 아버지의 제안대로 녹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은 뼈들을 모아 강가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으면서 뒤로는 마사미치의 뼈를 강가로 흘려보냈다고 했고 그렇게 완벽 범죄가 될 뻔했던 사건이 생각지도 못하게 발견된 임플란트용 나사로 해결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이 그 작은 나사 하나로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2010년 11월에 일어난 호스트 제왕 살인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인 임플란트용 나사를 히데키의 집 하수 탱크에서 발견하는 건 사건이 일어나고 3년 뒤였고 발견한 임플란트용 나사가 마사미치의 것이란 걸 밝혀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죠. 심지어 당시 일본에선 시신 유기의 공소시효가 3년이었기에 아주 조금만 더 시간이 지체되었더라면 가해자는 액체화된 마사미치를 변기와 강가를 통해 흘려보낸 죗값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살인을 실행한 타쿠야와 공모자인 이치로 그리고 범행을 도운 아츠코와 히데키를 포함해 이외 마사미치에게 앙심을 품고 간접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까지 5명이 체포되게 됐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하나 발생했죠. 바로 이치로가 재판을 받기도 전에 구금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치로가 자신의 범죄에서 영원히 도망친 후 마사미치에 대한 살인으로 홀로 재판을 받은 타쿠야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죠. 사람을 끓여서 없앤다는 발상도 충격적이지만 그만큼 놀라운 것은 3년 동안이나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수사를 한 경찰들의 노력이었습니다. 물론 마사미치는 생전 악인으로 생각될 만큼 아나무인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죽음이 영원히 잊혀질 이유는 없죠. 부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미제 사건들이 이 사건처럼 언젠가 그 해답을 밝혀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작은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길 바랍니다.